어제 뭐 보셨어요? 제가 지난번 나빌레라 영상에서 또 한 차례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아닙니다. 2021년을 대표할 명작이니까 한 분이라도 더 같이 이 드라마를 즐기시면 좋겠어서요. 한마디로 우리 편을 한 분이라도 더 만들고 싶은 거죠. 요즘 세상에 시청률이 뭐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들 말씀하시지만 쏟아진 호평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뜨거워야 다시 이런 소재와 구성의 드라마가 나올 거잖아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혹시 TVN이 아니라 타겟 연령층하고 맞는 KBS라면 어땠을까? JTBC라면 좀 나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요즘같이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 아니라면, 마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라면 이 드라마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펜트하우스하고 모범택시 같은 드라마는 지금 시청률이 높잖아요. 지난 그 텔레비편 나빌레라 영상의 그 조회수가 7,000대예요. 그럼 그 구글 광고 수익이 대략 한 2만 원 정도? 저희가 편집 비용을 내야 하니까 솔직히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한 분이라도 이 드라마를 더 보시게 만들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 나빌레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눈물의 향연, 10화는 특히 첫 장면부터 시작해서 엔딩까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울리더라고요. 시작은 화장실 안에서 기억을 잃고 울고 있는 덕출 씨. 문을 부수고 덕출 씨의 안위를 확인한 채록이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가는 덕출 씨 병세가 걱정스러워서 야멸친 소리를 해댑니다. 발레 당장 그만두자고. 덕출 씨는 그 말에 충격을 받죠. 그런 채록이가 시청자 입장에서는 야속하기도 한데요. 채록이 아직 어리잖아요. 자신도 기댈 데 없는 처지인데 심정적으로 의지해오던 덕출 씨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니 겁이 더럭 날 밖에요.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울고 있는 덕출 씨를 바라보는 채록이의 얼굴 표정, 두려움과 걱정이 배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 아주 가슴이 아려요. 채록 역의 송강 씨, 저는 이 작품 안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연기자는 처음 봅니다. 첫 회하고 10화를 비교해 보면 표가 나게 다르죠. 한 회 한 회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지 않나요? 라디오스타 716회 아무튼 사장 편에서 홍석천 씨가 전화 목소리만 듣고 이 송강 씨가 크게 되리라고 예언했다고 하죠. 홍석천 씨가 찍기만 하면 다 떴다고 하는데요. 저는 송강 씨가 출연한 드라마나 예능을 다 봤지만 솔직히 이렇게 급성장할 줄 몰랐습니다. 꿈에도라는 말을 보태면 더 좋겠네요. 박인환 씨, 남은희 씨, 그리고 발레 스승 역의 김태훈 씨, 그리고 덕출 씨의 둘째 아들 성관이 역의 조복래 씨. 이런 대단한 배우들에게 자극받고 배우면서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송강 씨, 이 드라마로 연기하는 재미로 확실히 알게 됐겠죠? 그런가 하면 호범이 역할의 김권 씨는 또 왜 이럽니까? 이분이 2018년 KBS 드라마 같이 살래요에서 장미희 씨의 아들 역으로 나왔습니다. 극중 장미희 씨가 생모가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성품이 삐딱하고 껄렁껄렁해서 나름 악역인데 나중에는 반성하고 제 길 찾는 인물로 나왔었죠. 그때도 연기를 꽤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아주 찰진 연기를 보여줍니다. 역시 김권 씨도 나빌레라로 연기 인생이 달라지지 싶습니다. 호범이 역 보고 찾는 분들 많아지리라 예견됩니다. 10화에 그 해남 씨가 등장하자마자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해남 씨가 알고 보니까 덕출 씨가 치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고등어 반찬을 자꾸 밥상에 올리는 것으로 봐서 짐작은 했죠. 근데 알면서도 누구에게도 내색 않고 자식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혼자 감당할 결심을 해온 거예요. 자신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까 봐 진찰도 받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성관이가 눈치를 채고 엄마 알고 있었느냐 물으니까 울지 마라. 저 양반 말할 때까지 엄마는 기다릴 거야. 저는 이 해남 씨 같은 분은 나란 일을 맡겨도 썩 잘해냈지 싶습니다. 그릇이 스케일이 다릅니다. 크고 깊고. 덕출 씨와 해남 씨는 천생연분, 어떻게 저울에 달아 맞춘 듯 똑같은 두 분이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덕출 씨도 하나하나 준비를 하죠. 길을 잃고 차에 치일 뻔하고 자신의 실수로 인해 아내가 손에 화상을 입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져서 요양원도 미리 알아보러 가고 영정사진도 찍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앞서간 친구를 찾아갔는데요. 덕출 씨, 세상 떠날 마음인 걸까요? 이 드라마를 보면 가족이 치매 환자여서 고통받는 그런 스토리들은 많이 나옵니다. 종종 봤죠. 그런데 이렇게 치매 환자가 점점 심해지는 자신의 증세를 인지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앞날을 준비하는 이런 전개, 이런 스토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왜 치매야? 감성팔이야, 우리나라 드라마 고질병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는 얘기입니다. 70대 환자의 치매 증상,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치매 증세를 보이는 어르신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족들 한둘이 아닙니다. 드디어 큰아들 성산이도 알게 됐어요. 아버지를 찾아내서 부둥켜 안고 어린애처럼 눈물을 쏟았죠. 아버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제겐 산이에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목 놓아 울고 싶었어요. 성산이가 그날 특히 마음고생이 컸잖아요. 직장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가 터졌었죠. 저는 이런 부분 연출이 참 마음에 듭니다. 내게 급작스레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족, 아들, 딸들도 안 좋은 형편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원망만 하기도 하죠. 덕출 씨의 딸도 알고 보니 가정사가 있었죠.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혜남 씨가 그래서 딸을 살뜰히 챙겼던 거더라고요. 인생이, 삶이 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 보듬어 안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네 탓이라고 나무라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가족들도 있죠. 덕출 씨네 가족은 평소엔 대면대면하게 지내지만 부모가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산이가 아버지를 찾아서 모시고 오는 길에 채록이하고 마주칩니다. 덕출 씨가 차에서 내려서 그간 혼자 연습해온 춤을 보여주죠.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조명 삼아서. 아유, 이 대사, 바보가 되어가는 머리가 아닌 몸이 기억하도록 매일 연습했어. 정말 절절합니다. 춤, 발레는 기기체조가 아니에요. 기술,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몸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장면을 어떻게 연출할지 저는 걱정이 됐어요. 박인환 씨가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 해도 춤이 어설프게 표현되면 그러면 그건 꽝이잖아요. 연출을 맡은 한동화 감독님, 이분이 OCN 나쁜 녀석들, 38기동대 같은 작품을 연출한 분인데 이 작품에서 이 섬세하고 담담하게 느린 템포로 나이 많은 사람의 감정을 어쩜 이리 잘 어루만질 수가 있죠? 이게 회 기막히게 잘 뜨는 요리사가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다는 신선로까지 내놓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38기동대 때 인연으로 서인국 씨가 출연했지 싶은데 채록이 선배이자 라이벌 역할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계륵 같은 느낌 튀더라고요. 예고편을 보니까 덕출 씨가 다시 채록이를 못 알아보시나 봅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기억 못해도요, 제가 알아보면 돼요. 나빌레라는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펜트하우스 같은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순례대로 덕출 씨의 병세는 점점 더 깊어지겠죠. 그게 진짜 인생이기도 하고요. 이 영상이 공개되는 오늘 밤 9시에 11화가 방송됩니다. 그리고 내일이 마지막 회예요. 안 봐도 비디오라고 감동의 도가니 예상하고 있습니다. 웹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이제 마지막 회에 덕출 씨와 채록 씨, 선생과 제자의 듀오 무대를 보실 수 있겠죠. 그 무대에 기대가 됩니다. 부디 나빌레라와 같은 작품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나빌레라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11화, 12화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내보자고요.